그래서 기준선 T에 정제했던 질량이 1kg, 2kg인 두 물체 A, B에 수평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일정한 힘을 작용해서 Q까지 이동시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때 P에서 Q까지 같은 거리만큼 각각 이동했을 때, 자, 그러니까 A, B. 근데 얘네가 질량은 달라. 1kg, 2kg. 근데 얘네를 같은 힘을 줘가지고 P점에서 Q점까지 같은 거리 이동시키는 거죠. 자, 힘과 거리 나왔어. 그러면 그 힘이 하는 일 우리 비교할 수 있잖아. 연우야, 시작부터 약간 눈이 감겨있는 느낌인데. 시간이 나볼까요? 잠깐 기다려봐. 인쇄를 페이지 60. 좀만 기다려. 자, 힘과 거리 나왔으니까 우리 이들을 조합할 수 있잖아. 힘과 거리의 곱이 바로 1이잖아. 그러니까 F가 한 1 비교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은 기억에서 F가 A의 한 1과 B의 한 1이 같다. 자, 우리 W는 FS로 지금 F 동일하고 거리도 P에서 Q까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 맞지. 다만 이 일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은 건 아니겠지. 자, 같은 힘을 줬지만 D가 질량이 커. 그래서 가속도는 작을 거거든. 자, 특히 가속도는 힘에는 비례하지만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은 똑같잖아. 그러면 질량에 반비례하니까 1대2. 그럼 가속도는 2대1이 되겠죠. 그럼 Q까지 가는데 A가 더 빠른 시간 걸릴 거야.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 시간은 A에서 더 짧게 걸렸기 때문에 A에서 일의 효율은 더 높았던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니은. Q에 도달할 때의 운동에너지는 D가 A의 2배다. 운동에너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왔을 때 A와 B의 속력을 구해서 2분의 1 mv제곱에 넣어도 돼.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좀 계산이 좀 나름 귀찮은 일이야. 자, 이때 우리가 개념을 한번 써먹어 보자고. 얘네가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운동에너지가 왜 늘어났냐? 운동에너지 늘어나게 하는 원인이 있었거든. 자, 특히 우리 R자일 운동에너지 원리.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걔한테 작용하는 R자임이 한 일과 같다. 그래서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R자임이 한 일을 구하면 되는데 특히 F 말고는 작용하는 게 없어. 그럼 이 F가 유일한 길이자 R자임이야. 그래서 결국 R자임이 한 일 F 곱하기 P에서 Q까지의 거리 S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동일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운동에너지 변화량도 동일하죠. 특히 처음에 둘 다 정제 있었으면 그럼 마지막 Q점에 지나치는 순간에 운동에너지도 같은 거지. 자, 그러니까 운동에너지는 같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2배다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틀린 말이죠. 자, 근데 운동에너지가 같다고 해서 속력이 동일한 건 아니잖아. Q점에 도달했을 때 속력은 어떨 것인가? A의 속력을 VA, B의 속력을 VB라고 할게요. 자, 운동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근데 A에서 B로 갈 때 질량은 2배가 되거든? 하지만 운동에너지는 같다 그랬어.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이 V의 제곱이 2분의 1배가 돼야 돼.
그럼 제곱해서 2분의 1배가 되는 거니까 V는 루트 2분의 1배가 되어야지. 루트 2분의 1에 제곱해서 2분의 1배가 되어야지. 자, 따라서 VB가 VA의 루트 2분의 1배 반대다.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말이네요. 기억만 맞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1번. 자, 2번을 보면 높이 h 지점에 가만히 놓인 물체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중력이랑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낙하 거리와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고, 물체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라지 t다. 자, 여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보재. 자, 철수부터 볼까?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는 증가해 그랬는데, 자, 왼쪽 그래프를 봐봐. 낙하 거리가 h로 길어짐에 따라서, 자, 점선의 그래프가 운동 에너지잖아. 그 점선은 계속 값이 커지고 있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는 거지. 왜? 내려갈 때 속력이 빨라지니까. 그래서 철수에게는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0이지. 자, 0이는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해 그랬는데, 얘들아, 첫 번째 그래프를 보아하니 낙하 거리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감소하거든. 근데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증가해. 자, 역학적 에너지는 매 순간 이 두 그래프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더하면 되는 거잖아. 자, 이때 더한 값은 결국 이 값으로 일정하네.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해. 이거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영희 얘기는 맞는 말이네요. 여기까지 가. 자, 그 다음 민수.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2분의 h만큼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분의 t야 그랬는데, 여기 특히 오른쪽 그래프는 시간과 에너지와의 관계니까 그 그래프를 한번 볼래요? 자, 오른쪽 그래프를 보니 시간에 따른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는 뭐 이런 식으로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 운동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높이가 2분의 h만큼 낙하했다는 건 절반 내려왔다는 얘기잖아. 그럼 위치 에너지가 만약에 2p였어. 그럼 절반 2분의 1 2p가 될 때까지 그 시간이, 이게 전체 시간이 t인데 그게 절반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t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 자, 그러면 정확히 얼마가 될 것인가? 자, 우리 얘 떨어지는 동안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니까 등가속도 운동하잖아. 특히나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은 오로지 중력만 작용한다는 거고, 그래서 얘는 중력과 속도로 낙하하고 있을 거라고. 이때 등가속도 운동에서 낙하거리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인데, 특히 처음 운동 에너지가 제로로 출발하니까 2분의 1 A 자리에 G 넣어서 GT 제곱 관계죠. 그러면 이 낙하거리가 2분의 h 대 h, 그럼 2배 되잖아. 그럼 시간 제곱이 2배 돼야 되니까 시간은 루트 2배의 제곱해서 2배 되는 거잖아, 전체적으로. 자, 그러니까 이 루트 2배 한 개 t니까 그럼 이때의 시간은 루트 2분의 1 t라고 할 수 있겠다. 맞아요. 자, 그래서 민수 얘기는 틀린 말이네. 답은 철수 0이. 답은 3번. 잠깐만 프린트 좀 갖고 올게. 자, 3번. 근데 얘들아 숙제는 다 했니? 네. 오케이. 4단원 제일 중요해. 못 푸는 문제 있어도 다 문제는 보고 와야 돼. 자, 3번. 그림과 같이 수정면에서 한쪽을 벽에 고정한 용수철에 질량 1kg의 물체를 접촉시켜서 용수철을 평형 위치에서 0.2m만큼 압축시켰어. 자, 이때 용수철 상수 K는 500Nm/m고 잡고 있던 손을 놓으면 뭐 다 알다시피 용수철을 압축시켜놨으니까 돌이키는 탄성력에 의해서 이제 얘가 되돌아가려고 하면서 1kg짜리 물체를 밀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1kg짜리 물체하고 용수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민 다음에 용수철은 이제 되돌아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물체랑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체 혼자 올라가는 거야.
자, 이때 물체를 잡고 있던 손을 놓으면 물체는 수평면을 지나 빗면을 따라 지면으로부터 높이 라지 h인 최고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 이때 지면으로부터 스몰 h인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물체의 속력은 2m/s였다. 그럼 스몰 h랑 라지 h는 얼마가 되겠는가? 자, 볼까요? 용수철의 평형 위치. 그거는 전혀 힘을 가하지 않았을 때 그냥 용수철 자체 길이의 끝점. 평형 위치를 보통 우리가 5라고 해요. 근데 뒤로부터 이 용수철을 압축을 시켜놓은 거야. 이때 용수철 상수는 500N/m짜리 용수철. 얘를 압축시키고 거기에다 1kg짜리 물체를 접촉시켜놨어. 그럼 이 압축한 용수철 연우야 돌이키려고 하는 탄성력 작용해서 이 1kg짜리 물체를 밀면서 평형 위치까지는 둘이 같이 올 거야. 근데 이제 평형 위치를 지나가게 되면 1kg짜리 물체는 계속 가려고 하지만 용수철은 자 오른쪽 평형 위치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오면 이제 늘어났으니까 돌이키려는 탄성력이 왼쪽으로 작용할 거 아니야. 그럼 이 물체보다 용수철의 속력이 조금 느려져. 그럼 이제 분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물체 혼자 올라가. 자, 이때 사실은 용수철도 자기 혼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운동 할 거예요. 그러면 저 용수철도 사실은 뭘 갖고 있는 거냐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 물리 1, 물리 2까지는 용수철의 질량을 다 무시해버려. 그래서 이거 용수철 질량 무시하면 용수철은 에너지 없는 거야. 자, 그럼 볼게. 이 물체 1kg짜리 물체가 수평면 갔다가 올라가는 내내 얘한테는 자, 여기서는 탄성력. 올라가는 동안은 중력, 오로지 탄성력과 중력만 작용하는 꼴이야. 근데 일단 탄성력이 작용하는 구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얘한테 용수철의 탄성력 작용하는 동안 탄성력 일정 크기니. 탄성력은 후계 법칙에 의해서 크기는 kx고 방향까지 표현하면 변이랑 반대 방향. 얘가 평형 위치로부터 점점 돌아가는 동안 x가 점점 줄어들잖아. 탄성력도 점점 줄어들어. 그러면 탄성력마다 운동하는 구간은 힘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예측하기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 탄성력만 작용한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되니까? 보존되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가지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야지. 자, 얘가 이제 분리돼서 혼자 올라가는 동안은 얘들아 사실은 오로지 중력만 작용하지 않아. 마찰. 빗면. 아, 일단 마찰을 무시해. 이 문제 마찰을 무시한다 했잖아. 모든 마찰을 무시한다. 수직하고요. 수직항력 있어요. 자, 이 물체가 가는 동안 얘한테 작용하는 외부 힘, 연쇄가리로 중력. 그럼 이 물체는 면을 수직으로 누를 수밖에 없어. 그럼 면이 얘를 받쳐주는 수직항력은 있지. 하지만 에너지 관계에서 수직항력은 무시해도 돼. 왜지? 왜지? 왜 우리가 수직항력은 쳐주지 않았을까? 여태까지? 어려우니까. 중력이랑 중력이랑 상쇄되는 상쇄되니까? 아니야. 어려웠어. 상쇄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중력은 중력대로 수직항력은 수직항력대로 하는 일을 구하면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수직항력은 고려를 안 해요. 왜일까? 상수 커. 너무 약해서 약해서? 아유, 무거우면 안 약하지. 뭐지? 가벼우면 약하지 않나? 아니, 그러면은 약하면 가벼울 때만 무시하겠지. 그렇지 않거든? 왜? 왜일까? 왜 수직항력을 고려 안 할까? 일정하지 않아. 아니, 빗면의 기울기가 일정하면 일정하죠. 왜일까? 고등학교에, 대학교에서 아니야. 야, 안방에서 아까 잠 나갔어. 왜일까? 마찰력도 고려해야 돼서. 아니야. 마찰력 고려하면 마찰력이 하는 일을 또 따로 하면 되죠. 근데 지금은 일단 마찰력 무시하는 상황이고. 아, 이거 나와야 되는데. 힌트. 상쇄되니까 그러니까 왜 상쇄되는 거야? 중력이 하는 만큼 정확히 똑같아. 아, 야, 아까 레온이랑 똑같은다 했잖아. 100% 상쇄되지도 않죠, 얘들아. 얘랑 나란하지 않을 때 어떻게 100% 상쇄돼? 그
삼각기로 구할 수 있겠는데. 아니 우리가 삼각비로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상쇄시킬 건 상쇄시키고 그럼 중력이 하는 일도 줄어드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중력이 하는 일은 줄이지 않잖아. 그냥 개수로 들고. 중력이 하나님이 준다고 치면 아니야 안 줄어. 네. 자, 그 워크가 그러니까 월크가 그 이상하게 잘못다. 자 왜냐면요 수직 항력이잖아요. 이동하는 방향과 몇 도야? 아, 어. 90도의 힘은 일을 하지 안 않는다. 그러니까 수직 항력은 존재하더라도 항상 운동 방향과 90도가 돼버리니까 일을 하지 않지. 그래서 쟤는 에너지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오로지 중력만 작용한다 치면 돼. 자, 탄성력 중력만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된다고? 보존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 많이 압축되어 있으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였어. 근데 점점 압축 길이가 감소하면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고 대신에 속력이 점점 늘어나니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지. 용수철에서 완전히 분리되면서부터는 이제 탄성 에너지 없고 100%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가 올라가잖아. 운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돼. 근데 그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 총합은 계속 일세는 거야.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올라가는 최대 높이를 라지 h. 근데 그 앞에 스몰 h를 올라갈 때에는 이때 속력이 얼마로 통과를 하냐면 2m/s로 통과해. 그때 스몰 h와 라지 h 얼마인가? 자, 심플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까 얘들아 처음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나 스몰 h에서 역학적 에너지나 라지 h에서 역학적 에너지나 모두 어때요? 같아요. 자, 그럼 그렇게 풀어볼까? 처음 점은 여기서 속력 0에서 출발하니까 운동 에너지 없어. 그럼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네. 그게 바로 2분의 1 K 500 X가 이건 지금 압축된 길이가 얼마라고? 0.2m. 그래서 0.2의 제곱. 처음에 운동 에너지 없었으니까 이 값이 역학적 에너지. 물론 이때 이 높이가 H0 역학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면으로 잡은 거예요. 자, 이게 스몰 h에서 역학적 에너지랑 같은데 기준면으로부터 스몰 h 높이에 있으니까 일단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있죠? mgh m1이라고 했으니까 1 중력 가속도 10 스몰 h 그리고 이때 속력 있다고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 제곱도 있네요. 근데 그 v가 몇 미터 퍼 세크라고? 2미터 퍼 세크. 그럼 2제곱. 자, 이게 라지 H 갔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랑도 같은데 특히 라지 H는 최고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지점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갔다. 속력이 얼마가 됐다? 0이 됐다. 그러면 용수철로도 분리됐으니 탄성 위치 에너지 당연히 없고 속력 0이니까 운동 에너지도 없어서 100% 중력 포텐셜 에너지 M, G, 라지 H. 됐니? 자, 요거 계산하면 라지 H는 얼마? 1. 스몰 h는 0.8m. 자, 그래서 얘네들의 비는 4대 5가 되겠네요. 4대 5. 답은 3번이죠? 단순 계산 문제였어. 자, 그 다음에 4번. 일단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자, 그림은 왼쪽 빗면의 점 A점 의 질량 스몰 m의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자, 가만히 놓았다는 건 처음 속력 얼마로 출발? 0으로 출발. 그럼 얘 이제 중력 때문에 당연히 내려올 거 아니야. 물체가 수평면상의 점 B를 지나서 빗면상의 점 C를 통과하는 순간을 나타낸 건데 이때 이 수평면으로부터의 높이가 A까지는 4h, B까지는 3h, C까지는 3h. 자, 여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근데 아래도 보면 단 중력가속도는 G고 모든 공기저항 마찰 무시한대. 물체의 크기도 무시한대.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물체가 A에서 B까지 운동하는 동안 중력이 물체한 일은 얼마냐? 자, 얘들아, 중력이 한 일. 그래서 그래비티니까 내가 워크 G라고 할게. 근데 얘들아, 잘 보세요. 얘한테 작용하는 중력은 연직 아래 방향이야. 근데 얘가 정확히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진 않았어. 얘는 빗면을 타고 내려왔으니까. 그럼 이럴 때 중력이 하는 일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물체에 이렇게 힘이 비스듬하게 작용했지만 힘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면 따라 갔을 때 이때 F가 한 일 얼마니? 라고 하면 W는 FS에서 그 일은 주체가 되는 힘에다가 거리를 곱해야 된다 그랬거든? 그럼 주체가 되는 힘은 뭐였는데 F는 오른쪽 위로 작용하는 힘이니까 위로의 힘이 FI도 있고 오른쪽으로의 힘이 FX도 있는데 이거 두 개가 합성된 게 F인데 수평으로 보내는데 FY는 도움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F 중에 일을 한 주체가 되는 힘은 FX야. 그거에다가 수평 거리 S를 곱했지. 이걸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S였던 거죠. 근데 이게 결국 무슨 의미냐면 잘 보세요. 힘과 이동 방향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을 때 결국에는 힘과 이동 방향 나란한 성분을 곱했다는 얘기야. 맞아?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얘기했었는데 이 나란한 성분의 곱을 수학에서 스칼라 곱 혹은 우리말로 내적이라고 해요. 혹시 배웠니? 안 배웠어? 아마 기하메터에 나올 것 같아요. 현재 교육과정으로는. 나중에 배우긴 할 거예요. 이렇게 나란한 성분을 곱하는 거. 근데 지금처럼 꼭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힘을 분해하지 않아도 돼. 힘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를 분해해도 상관이 없어. 나란한 성분만 곱하면 돼. 그럼 잘 보세요. 중력은 연직 아래로 작용했지만 사실 얘가 이동한 거리는 중력 방향이 아니야. 이 빗면 따라온 거지. 근데 이동한 오른쪽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그동안 수평으로 간 거리도 있고 수직으로 간 거리도 있다고. 근데 이 일이라는 건 나란한 성분을 곱한 거니까 힘의 방향과 나란한 성분의 거리를 곱하면 결국 몇 H야? 4H.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은 mg4H. 그래서 4mgH다 라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 자, 니은을 보면 물체의 속력은 B에서가 C에서의 2배다 그랬는데 얘들아 잘 봐봐. 얘가 이 비스듬한 면을 내려오긴 했는데 이 그림상에 보면 이 비스듬한 면이 완전 직선으로는 안 보이지. 약간 라운드져 있잖아요. 그러면 각 지점마다 이렇게 이 빗면의 각도가 달라졌다는 얘기거든.